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장기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꼭 보아야 할 지표인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회사원 A가 있고 회사원 B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회사원 A는 현금이 5천만 원, 빚이 1억 원 있어서 총 자산이 5천만 원 더하기 1억, 총 1억 5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반면에 회사원 B는 현금 2천만 원, 빚 1억 3천만 원이 있어서 똑같이 자산이 1억 5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요. 누가 더 빚이 많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요. 당연히 회사원 B가 회사원 A보다 빚이 많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시겠죠. 회사원 A의 빚은 1억인데요. 회사원 B의 빚은 1억 3천만 원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누가 재무적으로 위험하냐라고 질문을 드린다면요.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똑같이 회사원 B가 A보다 재무적으로 훨씬 위험하다라고 답변을 주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요. 누가 재무적으로 위험한가에 대한 답은 물음표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사원 B가 빚이 훨씬 많은데 가지고 있는 현금도 적고 빚이 훨씬 더 많은데 재무적으로 A보다 왜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동부채라는 건 쉽게 말해서 1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하는 채무를 바로 이 유동부채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유동자산은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표를 예시로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회사원 A는 현금이 5천만 원 있고 빚이 1억이 있는 상태인데 이 빚이 만기가 다음 주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회사원 A는 현금이 무려 5천만 원이나 있지만 다음 주에 빚을 1억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현금은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회사원 B는 이 빚 1억 3천이 만기가 10년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회사원 B는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갚을 빚이 없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도 똑같은 겁니다. 기업도 A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을 때요. 회사가 설립될 때 초기에 투자한 금액을 자본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 자본은 물론 모두가 다 현금이 아닙니다. 회사원 입장에서 빚 마이너스 통장을 부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개를 더한 값, 자본과 부채를 더한 값을 자산이다라고 재무제표 상에서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회사 A는 자본이 10억이고요. 회사 B는 자본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부채는 회사 A는 5억이고요. 회사 B는 10억인 상태가 된다면 두 회사의 자산은 15억과 11억으로 차이가 나게 되겠죠. 이렇게 자본, 부채, 자산만 보았을 때 A 회사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B 회사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험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A 회사의 유동 자산, 당장이라도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B 회사의 유동 자산, 당장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1억이라고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A 회사의 유동부채는 2억이고 B 회사의 유동부채는 5천이라면 어떤 회사가 재무적으로 훨씬 더 위험한 상태일까요? 당연히 B가 아니라 A 회사가 훨씬 더 위험한 상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1년 안에 당장 현금할 수 있는 돈은 1억인데 부채가 2억이기 때문에 A 회사의 유동 비율은 자본 나누기 부채 곱하기 퍼센트를 한 유동 비율은 50%가 되는 거고요. B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유동 비율이 200%가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유동 비율이 200% 이상이면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주식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A 회사에 투자하시는 게 안정적일까요? B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안정적이실까요?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2번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은 주식 투자 전에 꼭 확인해야 될 지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특히 장기 투자를 하실 때는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주식을 장기 투자하실 때 유동비율 확인이 중요한지 제가 지금부터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50이라는 가격에 10주를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주식 가격이 처음에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조금 오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럴 때 주식을 조금 잘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오를 것 같은 주식을 더 사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추가 매수한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우리에게 큰 상실감을 줬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존버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주식을 평생 끝까지 갖고 간다. 이 주식을 평생 끝까지 갖고 가면 언젠가 오를 거기 때문에 나는 그때까지 기다린다. 원금까지 기다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횡보를 하는 주식을 기다리는 것, 이걸 바로 비자발적 장기 투자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딱 이 구조를 거쳐서 이러한 주식 그래프를 거쳐서 우리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라는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유동 비율을 보지 않고 이런 기업에 투자했을 때는 회사가 망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유동 비율이 100% 이하인 회사가 이런 주식 그래프 차트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위험하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동 비율이 100% 이하라고 해서 반드시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유동 비율이 안 좋아도 급격한 주식 상승을 이룰 수 있기도 하지만요. 유동 비율을 보지 않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 갑자기 회사가 망하면서 주식이 휴지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비자발적 장기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보다 내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적다는 건 언제 기업이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유동 비율이 낮다고 주식을 팔아서 반등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유동 비율이 100 이하인 기업들에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유동 비율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주신다면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네이버 금융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는데요. 네이버 금융 메인 창에서 종목을 검색을 해 주시고요. 저는 삼성전자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검색하시면 이러한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단에 종목 분석이라는 탭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세 번째 탭에 있는 투자 지표 탭을 클릭해 주십니다. 종목 분석 투자 지표란에 들어와 주신 다음에 투자 분석 탭에 안정성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요. 하단에 이런 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빨간색 친 이 부분, 빨간색 점선 표시한 부분이 유동 비율이라고 해서 유동 부채와 유동 자산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퍼센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유동 비율이 250에서 210, 28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동 비율이 200% 이상이면 재무적 안정성을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어드리자면요. 빚이 많다라고 해서 꼭 재무적으로 위험하다, 이런 결론을 도달하는 건 맞지가 않고요. 빚이 많아서 재무적으로 위험한 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더 중요한 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과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어느 정도 비율로 가지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영상에 결론을 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유동 비율은 특히 장기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를 나눈 값, 즉 유동 비율은 네이버 증권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이 유동 비율을 확인하시고 매수와 매도의 의사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유동 부채와 유동 자산, 유동 비율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